1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아쉽게도 52주 신저가를 찍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장중 저점에서 끌어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8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계 투자은행 맥쿼리가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또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유독 K 반도체에 대해서 과도한 잣대를 들이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의견이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그런 계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양시장은 장중 최저점에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동의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해운 물류 그리고 방산 에너지 섹터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세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후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 저점 매수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약간 들어올리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내일이 또 휴장일입니다. 오늘 이 시장에서 뭘 얻어가야 될지 저희가 또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의 흐름부터 만나보시죠. 자, 일단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흐름들이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 섹터로 조금 더 매수가 들어오고 제약 바이오주의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5포인트 정도 반등을 하네요. 770선에 다다르고 있는 코스닥 시장 조금 더 머리를 들면서 오늘 끝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삼성전자 플러스 상승 전환했지만 SK하이닉스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두 주체가 가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역시나 상승 반전은 약간 어려운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5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2588선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수급의 분위기는 어떨런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흐름이 나타나는데 외국인은 2거래 연속, 기관은 3거래 연속 매도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더해서 금융 섹터를 팔아치우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역시 보면은 외국인이 매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3거래 연속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은 상승 매수 전환하면서 34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를 골라봤는데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K방산주는 오늘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좀 말씀드릴 건 K방산의 주요 수출국이 중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좀 긍정적인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중동에서 무기 도입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방산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입니다.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자주포 시장 점유율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나 K9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이집트에 수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은 사실 무기 수출이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엔진을 탑재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독일 정부에서 이걸 막았거든요. 떠올려보면은 2020년도 됐을까요? UAE, 아랍에미리트에 한번 수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독일 정부가 딱 막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엔진 국산화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중동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는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라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공중무기도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항공우주 산업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수리온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거는 그 바다의 그 하늘의 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동 헬기. 이게 우리나라 2006년도 처음으로 기동 헬기 수리온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6년 뒤 2012년도 육군에 배치되는 흐름들이 있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종의 300여 기가 정부 헬기 그리고 군 헬기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 현재 UAE와 이라크의 수출을 추진 중입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제 육상 무기에 더불어서 헬기 수출 그 영역까지 개척하는 거라서 K 방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쪽에서는 K 방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LRG 넥스원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이라고 해서 천궁2 수출 계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중동 쪽에서 한국의 K 방산 상품을 조금 더 수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이슈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강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철강주가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국내 철강 업계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왜냐? 중국산 저가 철강 그 제품들이 막 밀려오면서 그런 물량 공세에 시달렸거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중국 쪽에서 경기가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철강 수요가 쪼그라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들어냈던 그 철강 제품을 해외로 막 밀어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싼 철강 제품들이 우르르 막 밀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업계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강 업체들이 죽는 소리를 한 게 바로 이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반전될 것으로 보이는 게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통 큰 카드를 지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약 188조에서 189조입니다. 이거는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맡기는 게 아니라 시장에 조금 더 돈이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 유동성을 받쳐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시중은행의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내리는 조치를 또 단행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냐? 중국이 그동안 부진했던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밖의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중국의 철강 제품들이 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예로부터 중국의 철강 수출이 덜 되면 국내외적으로 철강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 철강 가격이 앞으로 고공행진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철강업계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는 실제적으로 9월 철강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 철강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이게 중국산 저가 상품 이런 부분이 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에서도 괜찮은 호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우리 실적 회복은 3분기는 약간 이르고요. 4분기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그러냐 봤더니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이 3분기는 그렇지만 4분기에 실적이 좀 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가는 흐름들은 이런 이슈를 반영한 걸 겁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추정치의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부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49곳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니까 한 달 전 대비해서 3조 원 이상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두 가지 섹터 예를 들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전, 스마트폰 수요가 쪼그라들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 달 전보다 17.7% 줄였더라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동안 3.5% 줄였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차 전지 대장주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8.5% 감소할 것이다라고 눈높이를 낮췄고요. LNF도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2차 전지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져서 10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장중 저점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미세한 힘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휴장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시죠. 네, 데일리스피 오늘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이런 기사 보면 굉장히 씁쓸한 게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꼴찌였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글로벌 주요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나 아니면 그 기술주 랠리 흐름을 좀 톡톡히 받아갔는데 우리가 그렇죠. 꼴찌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자존심에 멍이 드는데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예. 파트너님은 아니다. 이제 코스닥 힘을 가져도 된다. 불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큰 문제 없을까요? 왜냐하면 맥컬에서 또 얄밉게 굴었잖아요. 네. 자, 둘 다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맥컬이나 모건스탠이나 조만간 큰 코 닥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면서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는 18거래일째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신저가입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단타를 칠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단기적 스윙으로 보셨나요?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매수와 매도, 전체적인 업앤다운의 사이클은요, 중장기입니다. 오히려 더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이제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무관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 단기적 관점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푸근한 마음으로 자, 내년 상반기를 보고 진입 자리가 아주 이 메리트가 가격 메리트가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글로벌 증시에서 코스닥이 제일 꼴찌 이야기 드리면서 송이 상하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오히려 더 위기가 기회이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글로벌 위기에서의 우리나라 여의도에 신흥 부자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노멀하게 워벤다운의 사이클을 둘 때는 사실상 큰 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더 최대 하락률 그리고 글로벌 시장 하락률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큰 신흥 부자가 되었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자, 오히려 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의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 다 대부분이 좀 약세 흐름을 보였고 나홀로 대형주만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는 코스닥 불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 근거 중에서 하나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1년 가까이, 1년 좀 더 넘었죠. 1년 한 13개월에서 14개월 동안 금리 인상 사이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코스닥은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는 금리 인하 시대를 개막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섹터, 지금 금리 인하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이제는 저점이 나왔는 2차 전지와 함께
함께 그리고 반도체도 저점이 나온 것과 함께 코스닥의 중소형 관련 종목들이 드디어 저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메리트가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번 주는 좀 틀립니다. 이번 주는 시장의 징검다리 흉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시장의 거래량이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의 좀 부재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답보를 보인 다음 오늘 오후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장부터는 다음 주를 위한 수익 물량이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주도 섹터와 주도주 종목과 함께 관련 업종의 종목들에게 집중하시게 되면 이번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짧게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래소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오늘 개파락의 양봉을 내면서 맥커리가 한 이야기를 뒤엎고 다시 한번 양봉을 내는 모습과 함께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드디어 코스닥 불장이 올 수 있다라는 근거 중에서 하나가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입니다. 매도를 할 때는 작게 매도를 하고요. 매수할 때는 1,000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은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블랙홀 현상이 보였다면 지금 현재 기간 같은 경우에도 매도보다도 순매수 기조가 오히려 더 강하게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중소형 관련주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 저점에서의 짝꿍댕이 패턴, 변곡점 패턴뿐만 아니라 주도주 업종에서의 여러분들 관련주들에게 집중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켓나우 3부는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관련 업종의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을 집중해서 여러 번 매일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매매를 메모를 해 가면서요. 여러분들 꼭 메모를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추정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네. 시황 분석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데일리 스핀 보니까 오후장 가면서 색깔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오전장하고 오후장으로 많이 틀렸습니다.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실적 테마를 일단 보면 일단 삼성전자가 플러스 전환하려고 지금 노력은 중인데 네. 어쨌든 SK하이닉스가 2% 약세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서 예. 실적 테마 1등 SSD 섹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HBM과 더불어서 SSD에 대한 매출 개선의 흐름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잡히잖아요. 좋죠. 그래서 네. 이제 실적 개선에 잡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오늘 이제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2등 에너지 섹터 더해서 6등 방산 이런 쪽이 함께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게 4등에 있는 조선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네, 맞아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대부분의 우려가 단기적인 그런 흐름에 좀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네. 중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을 이끌어갈 모멘텀이 필요한 그런 종목 옥석거리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4등에 고 섹터가 들어와 있어서 네, 이것도 맞습니다. 함께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적 테마에서 대부분의 섹터가 오늘 정리가 되고요. 예. 바로 데일리 스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실적 테마에서는 AR, VR이 골라졌는데 약간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이 둔화돼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메타 플랫폼이 AR, 스마트폰 안경인 오라이언 시제품을 발표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맥스트 이런 부분도 관련 종목으로 좀 뛰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장기 테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SS 선택이 됐는데 이게 글로벌 시장이요. 2030년까지 10배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위탁 생산업체를 우리 기업들이 또 눈여겨 봐주고 있다고 하는데 호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 오늘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 테마로 블록체인. 이거는 빗썸 IPO에 대한 시장 관심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련 섹터 흐름 봐드릴 거고요. 자, 업종상이 마지막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섹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말이 오갔잖아요.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된 금융주 같은 경우에 그래도 주주 환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됐는데 계속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AR, VR 섹터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예.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을 약간 주춤해진 상황이나 개별 종목으로 여전히 강한 종목들이 있어서 좀 봐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쭉 읽어드렸는데요. 역시 저희 이델 리스핀의 전광판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걸 좀 오늘도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오전장 흐름과 오후장 흐름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오전장만 해도 사실 방산과 에너지, 지질학적 리스크에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이 상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가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밸류 관점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VR, AR, 증강현실, 가상현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오늘 아침에 이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피벌티 리서치에서 메타의 목표가를 $780 그리고 NSN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유혹적인 쪽 NSL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750까지 올려놓는 모습과 함께 오늘의 이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지질학적 리스크를 제외한 VR, AR 쪽의 관련 종목들이 오늘 첫 번째로 좀 오전장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자, 종목들을 일단 먼저 체크해야 될 점은 첫 번째로 맥스터입니다. 자, 맥스터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오라이언 공개와 함께 AI 관련 종목, 기술주 안에서의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연일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또 여러분들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 섹터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자리였습니다. 월요일 자리에 만약에 음봉의 영망치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피레침 음봉 같은 자리인데 오늘 시작과 동시에 오전장이 좀 약세 흐름의 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 트레이딩에 관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을 들어가지 말고요. 내일 이동평균선 하단 부분에서 개파락 출발했을 때 변동성이 올 때 그리고 지수가 좀 약세 흐름을 보였을 때 자, VR, AR 쪽으로 좀 보자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자, 덱스트입니다. 덱스트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컨텐츠 종목 중에서 제일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저점에서 61선, 21선의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거래량을 모두 다 소화시켰죠. 그 후에 여러분들 캔들의 15개 캔들을 보십시오.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오라이언 공개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재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등을 통해 가지고 변동성이 오는데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따라오는 이동 평균선의 견고한 흐름은 이 메타의 재료 말고도요. 이 내포되어 있는 재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5일선 매매. 자, 오늘 오후장 따라가지 마시고요. 자, 내일 5일선의 자리를 줄 때 다시 한 번 더 물량 받고 2% 던지고 다시 5일선에서 받쳐놓고 매수 후 매도, 매수 후 재매수, 매도, 매수를 통해 가지고 5일선 끌고 가면서 매매하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기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그리고 유리기판 섹터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전히 오늘 장기 테마에 좀 떠 있으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 3등 웹툰 및 튀어 올랐고 4등이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현재 이데리 스핀을 보니까 서진 시스템이 8% 그리고 한중 NCS가 5.7%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두 종목 다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군요. 이게 그 섹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표님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서진을 봐야죠. 자, 서진을 보게 되면 느낌이 아실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하방 경직이 보였던 24,000원, 24,000원과 22,000원 자리의 짝꿍댕이 패턴이 바닥에서 일찌감치 나왔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5일선에서 양봉 잔치, 다시 말해서 단풍 차트로 5일선 끌어올린 다음에 60일선, 21선 샌드위치라는 것은 시장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시장이 아무리 약세지만 종가 기준을 잡아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개파락의 양봉에 이동평균선 모두 다 떨어집니다. 오늘 매수 급소 자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매수 급소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정별 초입으로 만들어지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 분기 최고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끌어내고 오늘 오후장뿐만 아니라 내일 음봉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 ESS 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추세가 제일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중 NCS입니다.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ESS 중대형화에 따른 최대 수혜주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의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을 상용화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I 반도체의 밸류체인에 제일 상단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견고하게 우상향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장대 양봉은 아닙니다. 오늘 6%이기 때문에 잠깐의 이 박스권 상단, 박스권 안쪽의 무물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하고 오늘하고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흐름을 보고 추세 스윙으로 매매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티사이언티픽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빗썸, IPO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잡아주지 않았나. 예,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블록체인 관련 테마주가 단기 테마 1등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스트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서 튀면서 11%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네요. 결국 이 두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최대 이슈는 점상의 T사이언티픽인데요. 오늘 무엇보다도 빗썸이 2025년 하반기 자, 이 나스닥 상장 IPO를 준비 중이다. 추진 중이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점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잔량이 2,400만 주 쌓였으니까 자, 못해도 점상 한 2개 이상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대부분이 이제 빗썸 관련 종목들이 자, 오늘 이후부터 찾기 위해서 자, 난리 브루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갭매우기 장세, 상대성에 인한 점상 아니면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이 관련 종목들의 리뷰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그러면 위지트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T사이언티픽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갭 상승 크게 띄웠다가요. 오늘 음봉을 맞고 있는데 추가적인 오후에 하락이 없다면 오히려 더 오후장에 양봉, 이제 망치의 음봉이 나오더라도 밑에 꼬리에 그 강한 힘에 끌어올린 힘으로 인해 가지고 금요일장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장까지 T사이언티픽과 함께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자, 그로 인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업종 상위 금융 섹터를 봐야 됩니다.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금융 섹터는 좀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신한지주, JB금융지주, KB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시초가보다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거 있죠. 네. 이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이 밸류 지수에 대한 발표 나온 후에 우려감이라든지 어떻게 이런 종목이 또 포함됐나 네. 아니면 이게 옥석가리가 또 진행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승진국 지수 편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급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밸류업이 꼭 성공해야 되고 그에 관련돼 있는 유관기관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쉽게 끊길 생각보다도요. 오히려 더 좀 느린 행보이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한 행보를 우상향이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기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금융주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생명에 있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좀 이야기 드리는데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 너무 단기적인 이 흐름과 함께 내일 아침 급등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수익보다도 긴 관점에서 대한민국 지수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한 일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금융주를 먼저 보시게 되면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JB금융지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15,000원 상단에서 양음양 패턴이 나오는데 추가적인 하락보다도 오히려 더 차트의 5일선을 물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주 강한 흐름이라고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비중 확대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율의 최대의 신경을 좀 쓰고 있는 JB금융 광주 전북 지역의 영업을 기반을 둔 금융지주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긴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고요.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밸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그리고 자사주 소각 매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 주주 환원에 있어 가지고 제일
진심인 회사가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저는 단연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쪽 관련 섹터의 매매를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포트에 주도주는 밸류업의 주도주는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걸 꼭 메모해 놓으시고 얘만 해도 되고 얘 따라다니는 관련 종목들 포트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자사주만 1조 매입뿐만 아니라 내년에 소각 예정이다 보니 추세 우상향 패턴이 아직까지 견고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가 기준으로 분할 매수뿐만 아니라 롱 플레이, 스윙 관점에서 충분히 매매 가능한 종목으로 두 번째 메리츠 금융지수를 매매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요,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종목 찾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고요.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해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시다면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4분기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도 쉬고 내일도 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체감이 되지는 않죠. 그래도 10월부터 남은 하반기까지 계속 저희 1313 챌린지와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가 13시에 13% 수익률 여러분들께 챙겨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하루에 최대 2종목씩 편입을 해서 총 5거래일간 운영을 합니다. 총 10종목으로 수익률 13%를 도전하는 챌린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회 수정이 가능하고 따로 5종목까지 장기 포트를 따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3종목이 나와 있고요. 현재 이 3종목의 합산 누적 수익률이 100%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중 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2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린다는 점도 안내드리겠고요. 바로 5주차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4가지 종목들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날 들어갔던 두 종목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낙폭이 깊게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손절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4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구간은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강보합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유사한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오전장에서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가 현재 구간에는 1% 정도 강세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는 좀 지수 자체도 오전에는 약했다가 현재는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종목들 간에서도 이제 주가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새롭게 편입된 2가지 종목들도 알아볼게요. 바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잭시믹스라는 브랜드로 친숙할 만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또 골프 분야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현재 수익률이 4.89%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파트너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번 주에 추가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건거래일에 이제 편입한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속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1%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스튜디오 미르 알아보겠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11.39%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기업이기도 한데요. 데빌 메이크라이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탄력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짧은 기간 동안 수익률을 잘 챙겨가보자 라면서 이 종목을 들고 와주셨는데 정말 오늘 하루 만에 오전 11시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20%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점이 저희가 12시 구간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12시 구간 이후에 목표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목표가가 4,400원이었는데 저희 고가가 4,465원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금요일까지 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종목들의 수익률 현재는 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번 주는 시장이 아무래도 쉬어가는 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떤 종목들로 이런 시장들 헤쳐나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 거래일에 편입된 새내 기주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24%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맞습니다.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을 지난 거래 16% 급등 이후에 추가 상승하면서 성공 배지를 하나 더 달아드릴 수 있으려나 이런 기대감을 좀 무르익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종목 맞습니다. 리뷰 몇 종목 봐야 될까요? 자, 처음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오늘 오전장에 약간의 깊은 좀 나오다 보니까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손절가 터치를 했습니다. 자, 지금 캔들을 보시게 되면 사실 오늘 좀 너무 좀 짧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오늘 지금 눌림목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 룰이 있는 룰인 목표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자,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똑같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과연 관련돼 있는 반도체 소재 쪽에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의 양봉에 지금 현재 61선, 지금 21선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의 급소 두 번째 하단 부분에서 급소가 잡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금요일장에는 상승 여파가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제가 중국 관련돼 있는 종목을 하나 표현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 관련주 종목 중에서는 대부분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철강, 화학 쪽 생각하시는데 자, 소비주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중국의 경기 부양은 대부분이 소비 위주로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중국 쪽에 자, 올해 7월에서 8월에 중국의 점포 세계 출점과 함께 하반기에도 점포 출점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꾸준한 자, 매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 잭스미스의 브랜드 보유하고 있는 자,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 오늘 갭 상승의 음봉이지만 장중에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 11,950원과 12,000원을 자, 이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악성 매물은 없기 때문에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음봉은 어째 보면 이 보약 같은 자, 이 옥동자 캔들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쉬어가는 캔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분들 매매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자, 음봉 공략하실 분들은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 오늘은 자리가 좀 괜찮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도 다음 금요일장까지 수익을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오늘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입니다. 자, 스튜디오 미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학번이 97 학번인데요. 저와 함께 비슷한 이 시기를 보내셨던 분들은 토에르의 이 애니메이션사를 좀 아실 겁니다. 자, 원피스뿐만 아니라 드래곤볼 그리고 슬림덩크를 제작했던 회사와 함께 스튜디오 미러가 MOU 체결과 함께 저는 좀 설레었습니다. 과거에 이 우리 전 지구의 이 젊은 층들의 마음을 심금을 흔들었던 그 애니메이션과 함께 스튜디오 미러가 MOU 체결했다는 소식만 봐도요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또 이제 앞으로의 성장이 대단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단기적 관점에서 좀 빨리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스튜디오 미러를 들고 왔는데 장중에 24%까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목표가는 4,400 오늘 터치와 함께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더 오늘 자, 목표가 터치와 함께 이 익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요 중장기에 들어갔던 종목도 하나 더 봐드리도록 하면 제가 2차 목표가를 23,000원을 제시해 드렸던 자, 바이오다인이 오늘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를 보게 되면 양매도 약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영망치 양봉이죠. 지금 현재 흐름이 견고한 흐름입니다. 영망치 양봉으로만 마치게 돼도요 종가 관리가 됐다는 뜻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쪽의 흐름이 아주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한 종목의 이 지금 주도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 바이오다인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추가적인 2차 목표까지 이제 2차 목표 달성했고요. 3차 목표가는 자, 25,000원까지 좀 제한해 드릴 테니까요. 쭉 끌고 가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5,000원이 제시해 드렸는데 그 3차 목표까지 터치한 후에 언제 익절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목표가 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방송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와 목표가가 있는 거죠. 트레이딩 하시는 전후 투자뿐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세상에 주식이 목표가가 어디 있어? 갈 때까지 가는 거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수익이 나고 있고 5일선의
맹구하고 타고 가고 있을 때는 내릴 생각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 후에 어디에서 매도냐? 5일선이 캔들이 5일선에 부딪혀서 더 이상 상승 탄력을 둔해지는 윗꼬리라든지 밑에 꼬리를 통해 가지고 양음양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내리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 탄력이 둔해지는 5일선을 이탈할 수 있는 시그널이 보였을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매도의 관점으로 보는 캔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꾹 끌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드십니까? 자, 그러면요. 밑에 QR을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방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앞전의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 1313 챌린지를 지금 4주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 3주를 성공시켰습니다. 이거는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이게 좋니 저기 좋니 하는 분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장중에 현재 흐름에서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고 포착하고 어떤 관점에서 진입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전에 테마 관점을 볼 때 이야기 드린 게 있죠. 스윙이냐 데이냐 아니면 롱이냐에 따라 가지고 접근 방식이 틀린데 그 관점은 어디서 나오냐? 현재 시장 현황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현황 파악 중에 제일 셀링 포인트는 지수가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정배열 현황에서 현재 지수를 끌고 가고 있는 주도 섹터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주도주가 나오고 관련 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종목 중에서 제일 강한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 강한 종목들 현재 알테오젠이 있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섹터에서는 현재 바이오다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리가캔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여러 리가캔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의 종목들도 추세가 참 전부 다 살아있죠. 그걸 보게 되면 현재 시장은 주도 섹터와 주도 업종은 제약 바이오라는 거죠. 현재 3주 동안에 현재 1313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냈는 공통점이 제약 바이오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제약 바이오 쪽에 집중하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굳이 따라하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밑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소통도 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이데일리 전광판뿐만 아니라 제가 매번 주식을 설명할 때 기업 정보라든지 영업이익을 읽어주는 스피인의 차트를 보면서 종목 발굴도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시장의 현황 파악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꼭 필요한 여러분들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 유용하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장기 포트에 편입된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9월 11일 이렇게 상승 시동을 걸더니 급증하는 흐름들. 그래서 결국은 목표가를 3자까지 올렸는데 예. 지속적으로 더 좋게 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잘 따라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4주차 선곡 배지를 또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 쉬잖아요. 네, 오늘 맞습니다. 종목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두 예. 종목을 좀 바로 이름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입니다. 유일 로보틱스와요, 위지트를 좀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또 내일 하루 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또 존재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이 월요일장처럼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셀링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자, 월요일장은 시장이 좀 많이 부재했습니다. 하루 쉬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많이 쏠리는 모습인데 오늘 오전장은 월요일장하고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12시가 넘어서면서 슬금슬금 제약바이오 쪽의 알테오젠과 그리고 오전장부터 실금실금 개파락을 양봉을 내고 있는 2차 전지의 이 에코프로 비행 관련 종목들이 개파락의 양봉을 내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락과 이 음봉, 다시 말해서 5일선 밑에 있는 이 음봉이 금요일장에는 갭상승 아니면 5일선을 지켜주면서 추세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조금은 여러분들 힘차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1313 챌린지에 룰이 있기 때문에 오늘 편입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탄력에 중점을 두고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서 짝꿍댕이 패턴
패턴이 나서 5일선에서 자 캔들이 5일선 후에 훨씬 더 많죠. 항상 5일선 후에서 개파락이 양봉과 양음양 패턴의 단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손을 대지 않으면 절대 나오기 힘든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관리자가 들어왔다. 그것이 누구냐? 기관과 외국인이 관리자 패턴에 만들어지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9월 12일 날 갭상승의 양봉,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양음양 패턴으로 기간 조정을 주고 자 그 월요일장의 양성과 함께 오늘 개파락의 양봉의 추세 우상향의 패턴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흑자 전환 및 중장기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SK 배터리 아메리카나의 미국의 조지아 공장 구축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뿐만 아니라 SK 쪽의 스마트 팩토리 쪽에 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이고요. 자 2025년 공장 이전을 통해 생산 능력을 2배에서 3배 향상시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의 밸류 관점으로는 훨씬 더 올해보다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39,500원, 손절가는 33,000원. 자 이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위지트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설명해드렸듯이 이 오늘 제일 화두는 점상이 들어간 틱사이언티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듯이 2,400만 주가 지금 잔량이 쌓여 있거든요. 최소한 목가도 상한가 1개, 2개는 더 움직인다면 위지트뿐만 아니라 빗썸 관련 종목들이 과거에 좀 많았었죠. 자, 움직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종목들도 슬금슬금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빗썸이 내년 IPO 추진 소식과 함께 오늘 관련 종목들이 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뭔가 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자 매출이 천억 돌파와 함께 반도체 2차 전지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가지고 위지트의 이 기업 실적 밸류가 좀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 쪽에서 이 셀링 포인트를 찾아야 되나?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파워넷의 지분을 38.9% 확대를 통해 가지고 연결 실적이 드디어 매출이 1,000억 이상 나왔다라는 걸 보게 되면 위지트는 기존의 이 재료 측면으로 본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는 오히려 더 이 밸류 측면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시가총액이 900억밖에 안 돼서 실적이 안 나올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죠. 자 왼쪽 하단 부분에 보면 실적입니다. 자 올해 이 2023년 36억밖에 안 나왔는데요. 자 올해 1분기, 2분기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80억이 나왔습니다. 최소 이 상태로 간다면 올해 최소 150억이 나온다면 이 종목이 900억 하는 회사가 아닐 거라는 것이 만약에 부각된다면 틱타임픽스의 이 오늘 점상 그리고 빗썸 관련돼 있는 재료와 함께 밸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위지트가 오늘 두 번째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950원, 손절가는 700원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중에는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빗썸 IPO 관련 수혜주인 위지트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개 방송 바로 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요, 바로 뛰어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시장이 퐁당퐁당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휴일이 많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를 위한 종목들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장의 정상을 좀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밑에 카메라를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소통과 함께 조금 전에 보셨던 이데일리 스핀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종목 베스트 5를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마켓나우 3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하신 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내일 쉬고 네. 목요일 오후 1시에 또 뵈러 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개시했습니다. 1977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동해안 주요 항구는요, 미국 수입품의 50%가량을 취급하는데요. 이 JP모건은 이번 파업으로 미국 경제에 하루 5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밤사이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죠.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HMM, 대한해운 등 국내 해운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 등 지역 분쟁 이슈로 상반기 내내 급등했던 해상운임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항만 파업 장기화와 중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해운 운임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3, 4분기는 해운주의 전통적인 성수기입니다. 치솟는 해상운임에 해운업체들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개천절 휴장이고요. 4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